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6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부산포 해전과 그리고 이제 명나라 황제 이제 만력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명나라 황제 이 만력제 이야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게 역사적 사실이 맞나 싶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극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후반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출전이 이제 부산포 해전인데 이제 해전 자체는 이제 단순하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역시 이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승리를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력들이 계속 차출이 돼서 배를 타고 이제 피로 누적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노를 저어야 됐고 군량미가 소모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속 모든 전쟁을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님 휘하 밑에 있는 이제 부장들이 부장들 전원이 항상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기다립시다. 이제 좀 더 준비를 하면서 비축합시다. 다른 지역의 전황을 살피면서 좀 일단은 가만히 있고 수비적인 입장을 취합시다. 이런 의견을 내는 부장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았다는 것. 승리를 계속 했음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이 위치하고 있던 수군진영 바로 옆쪽에 이제 두 군데의 곡창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군량미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다만 여기서 또 좀 이제 슬퍼 보이는 이제 사실이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쯤부터 조선 조정에서 오히려 종이가 부족하다, 종이를 보내달라 이런 장계가 내려오고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 부대에다가 물자를 지원해줘도 모자를 파네. 종이가 부족하다, 종이를 보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말도 보내달라 그럽니다. 인근 부대에 말을 보내달라. 이거 육군들에게 기말을 이제 말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실제로 옆에 또 목장까지 만드셔서 말 관리까지 하면서 말도 이제 그것까지 대줬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화살이라든가 기타 이제 전쟁 물자 그리고 일부의 군량미까지도 주변에 이제 제출을 해라, 도와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책에서도 이 저자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조선 조정의 이 처신이 굉장히 얄밉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출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출정의 이제 부산포 해전의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 전부터 배를 많이 이제 또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의 배와 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 좌수사죠. 전라 우수사의 배와 원균도 배가 어쨌든 7척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서 무려 80척의 이제 대선단이 되었고, 이 80척이 이동을 하니까 일본에서 한산도 해전에서 이제 대패를 했잖아요. 정말 작정하고 한산도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겠다고 덤볐는데 본인들이 다 이제 괴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적으로 해전은 하지 마라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에서는 이제 조선 수군을 이제 첩보위에서 정찰을 했던 것 같고 조선 수군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이제 도망 다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지나가다가 5척, 6척 이게 일부 약탈하던 배들이 있었는데 다 이 조선 수군을 보자마자 얼른 육지로 이제 도망가 버리더니 거기서 이제 배를 버리고 이제 육지로 이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래도 한 3번, 4번의 이제 소규모 해전을 통해서 한 이제 15척의 적의 이제 적선을 이제 침몰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해서 적진의 이제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부산포까지 가서 적의 배를 이제 침몰시킨 사건이 이제 부산포 해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적진에 이제 육군의 병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륙은 못했고요. 먼 거리에서 이제 포를 가하면서 무려 이제 적의 배가 450척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130척이나 되는 배를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침몰시키시고 주변의 일부 병력까지도 이제 포로서 감소시킨. 하지만
어쨌든 인근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그 적들이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이제 포를 이제 쏘고 총을 쏘고 그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대단히 아꼈던 정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정운이라는 이제 장군이 이제 철포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정운이란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랑 닮은 점이 대단히 많았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의 말을 잘 안 듣고 너무 올곧게 행동을 하다가 여기저기 막 이제 외근직을 돌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님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늦어졌던 그런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밑에서 빨리 나가서 출전해서 싸워야 된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면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다가 이제 적의 이제 철포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순신 장군님의 또 굉장히 또 생각이 깊은 또 처신이 또 있어요. 첫날에 이제 백척을 이제 대략 백척을 침몰을 시키고 다음날에 다시 올려했어요. 근데 여기서 후퇴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선을 너무 다 분멸시키고 육지에 남아있는 병력을 그대로 남기게 되면 이 무지막지한 왜군들이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괴롭히고 이제 나라를 이제 유린할 것이다.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를 주는 선에서 이제 물러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된 이제 사건이 부산포 해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역시 뭐 가장 무서운 또 이제 악의 신은 네 분입니다. 네 분. 이제 누구냐? 역시 원균과의 관계에서 이제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산포 해전에서 드디어 이순신 장군님께서 원균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제 장계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고 육지로 도망가는 병사 일부를 이제 따라가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물쭈물 거리다가 다 놓쳐버렸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으로서는 잘 하지 않은 행동, 웬만하면은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잘 올리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원균에 대한 잘못을 드디어 이제 직접 노출시키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원균을 좀 딴 데로 보내주세요라는 어떤 일종의 그 조정에 대한 간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처음 만날 때부터 두 사람이 뭔가 안 좋았습니다. 앙숙인 것 같은, 그러니까 첫 해전 때부터도 보고서를 각자 따로 올렸어요.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보고서를 올리고 또 원균이 따로 보고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화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위에서 이제 봐주는 라인에 있어서도 이제 그 근본적인 라인이 틀렸습니다. 그 원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인의 이제 거두라 쓴 윤두수 대감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윤두수 대감이 서인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었고,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인 동인 계열, 그래서 이제 류성룡 대감을 필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밀어줬던 어떤 그 계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출신 성분 자체도 뭔가 다른 거예요. 태생에 있어서도 좀 뭔가 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원래 집안 자체가 문과 출신 집안이었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무과가 된 케이스고, 원균 같은 경우는 철저히 무과 집안이었어요. 원래 집안 자체가. 그리고 원균이 5살이 더 많았고, 그리고 10년 먼저 무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활동만 놓고 보면 이제 원균이 훨씬 화려했어요. 화려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순신 장군님의 품계를 올려주면서 품계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원균이 항상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갈등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산포 해전을 끝으로 해서 뭐 대략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이제 전과는 어땠냐? 적선을 이제 대략 한 이제 도합 합치면 230척 정도를 이제 침몰시켰고요. 엄청난 이제 숫자죠. 그리고 2만 명의 적병을 이제 죽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포 해전이 사실상 임진왜란 첫 해의 마지막 해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뭐 판옥선이 뭐 대단한 배라고 하지만 어쨌든 옛날 빼고 나무로 된 배니까 이게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서 겨울 때는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해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첫 해는 뭐 이것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쪽 지방에 이제 그 의주로까지 이제 피신을 간 이제 선조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 자, 평안도에서 일본군이 한 번 더 북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의외로 이제 대규모 전투는 않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돌아요. 역시 평안도 사람들은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평안도 함경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진족들과 어쨌든 계속 소규모 전쟁을 치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곳에 있는 백성들이 좀 험한 상황에서도 잘 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위에 이제 평양 바로 위쪽에 그 전투에서 한번 방어해서 이제 성공을 하면서 여기서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에 이제 도움이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만력제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재밌으실 거예요. 자, 만력제 하면 이제 고려천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황제입니다. 아니, 중국의 황제가 무슨 고려천자야? 좀 뭔가 호칭부터 이상하죠. 고려하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마치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돌봤다 해서 이제 고려천자라는 이름이 붙은 아주 특이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뭐 정말 뭐 이제 하늘이 도왔다. 뭐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섭리하에서 도우셨다라고 말할 법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필 그 많은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조선을 너무도 끔찍이 사랑한 사람이 이때 때마침 황제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사랑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됐냐,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당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이 만력제라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어린 나이에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장거정이라는 이제 신하를 필두로 해서 대신 이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황제를 교육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가가 되었겠죠. 근데 이 황제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너무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빈틈도 없고. 그래서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시켰고, 막 청렴해야 된다, 사치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엄청 타이트하게 황제를 교육시킨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다가 이 장거정이 죽었는데,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가 이제 충격을 받기,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황제가 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거정 밑에서 기도 못 피고 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죽은 장거정을 이제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뭐 맨날 앞에서는 뭐 청렴해야 되고 뭐 강직해야 되고 막 이런 말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야말로 부정부패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이제 막 상소를 올리고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 스승은 분명히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엄격한 삶을 막 이렇게 교육시켰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야 말해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황제가 뒷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황제가 현타가 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황제가 30년간 이제 파업을 합니다. 황제 일을 안 한 거예요. 궁궐에서 이제 신하들과 만나서 일을 하려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30년간 무려. 그래서 뭐 물론 자잘자잘한 일이야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를 했지만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이제 사형수를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 이것도 황제가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이 만력제 기간 동안 약 3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제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때 뭐 감옥에서 알아서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은 사형을 안 당한 것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 아예 일을 안 하니까 뭐 조선에서 임진이 외란이 일어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타나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만력제가 이때 정말 신기하게 꿈을 꿉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관우가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관우가 나타나더니 이 만력제를 막 꾸짖으면서 막 형 막 부른 거예요. 만력제한테. 형은 전생의 유비였다고. 만력제 보고 이제 다 당신은 전생의 유비였다고. 그러면서 지금 동생의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일하라고 하면서 막 이 관우가 꾸짖더랍니다. 그 동생의 나라가 조선, 그리고 그 조선의 왕이 장비가 환생한 사람이다. 관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관우. 그래서 당신은 전생의 유비였고 지금 조선 왕이 전생의 장비였다. 그래서 당신 동생의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관우가 이제 다 꾸짖었다라고 형 꾸짖고 이렇게 갔다라고 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만력제가 정말 일어나서 30년 만에
일을 하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하들 앞에 나타났는데 신하들이 처음에 저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30년 만에 만났으니 그것도 이제 젊은 관료들은 뭐 당연히 아예 못 알아보고 황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나타나서는 대뜸 조선에 파병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에서 이때 당시 다른 지역에 반란도 일어나고 있었고 여유가 없었는데 조선에 이제 파병을 하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만력제의 행보는 더 충격적입니다. 명나라가 파병을 할 때 조건이 이제 조선 땅에서 적어도 어쨌든 우리 명나라 군인들을 먹여라, 군량미를 제공해라 이 조건을 파병을 했는데 전쟁 중이니까 조선도 이제 땅이 황폐해지고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뭐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다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어떻게 명나라 군사를 먹여요? 그래서 실제로 명나라 군사들이 막 우리나라 백성들을 약탈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명나라 군대가 생각보다는 뭐 전쟁에 소극적인 일 하면서도 막상 전쟁을 할 때는 정말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조선 나라 자체에서 군량미를 못 대겠다고 하니까 이 고려천자 만력제가 또 충격적인 일을 합니다. 안 그래도 명나라에도 기근이 있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가난한 상황에서 자국 나라 사람들에게는 땡전 한 푼 도움을 안 주고 조선에다가 은 수만 양과 군량미를 아예 직접 줘버리면서 나의 동생의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단 말이냐고 하면서 돈과 먹을 것까지 준 이 놀라운 황제가 만력제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일본과 이 명나라가 암암리 협상을 해서 뭐 나라를 뭐 반씩 나누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도 이 만력제는 이 조선이란 나라는 내 동생 장비의 나라다 이러면서 불가하다. 조금의 땅덩이도 일본에게 떼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뜨면서 마치 자국의 나라, 그러니까 난 조선의 황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만력제 이제 고려 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중국이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공산화가 될 때 이 공산당들이 이 만력제가 너무 얄밉고 미워서 이제 그 무덤을 파가지고 난동을 피운 일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아할 법한 사람 1등이 이제 만력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아시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해가 가요. 나중에 광해군 때 뭐 병자호란 일어나고 막 할 때 그 이제 서인 대감들이 명나라의 우애를 뭐 그때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완전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는 아니었던 게 어쨌든 명나라가 그때 당시에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도 감수해서 도와준 건 사실이었어요. 뭐 이상한 물론 황제가 이상한 꿈까지 꿔가지고 괴상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것이었고 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총 합쳐서 파병한 병력 수가 대략 10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이 10만 명의 명나라 군사가 위에서 내려와 줬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때부터 함부로 북상을 못하게 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신기하게 괴상한 방식으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신기한 일이다.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묘역에 관우사당이 있어요. 이때 명나라 군인들이 와서 관우사당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지은 이유가 만력제가 관우금을 꾸고 이제 자신이 유비고 조선왕의 장비다 이렇게 하면서 도와줘야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관우사당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